안녕하세요. 영혼의 숨사 바람의 파이터 굽시입니다. 5월 7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뉴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이틀간 또 휴장이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흐름이 끊겨서 오래간만에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강한 랠리가 이제 있었죠. 특히 S&P 500의 경우 이제 9일 동안 연속으로 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끊겼는데 결국 9일 동안 이제 7.54%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5,686포인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5,000포인트에서 올라온 그런 흐름을 이제 보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관세 문제, 특히 미국의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에 따라서 100% 해외 영화 필름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 이 부분을 명령을 했다가 또 증시가 다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9일 동안의 상승 랠리가 꺾였었죠. 정치인들과 이제 할리우드의 반발에 의해서 이 유예가 되기는 했는데 차기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있죠. 그래서 영화 산업에 이제 7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연준 회의가 시작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 관세가 100% 이제 다 완료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이번 달에 동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95%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연준 발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거의 동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2025년도에 현재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집단 지성은 4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단기 금리는 2년물은 좀 내려와 있고요. 10년물 포함해서 20년물, 30년물 이쪽은 다시 이제 높아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이제 2년물 연준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이제 3.8%까지 내려와 있죠. 현재 4차례 정도 이런 금리 인하 과정을 이제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0년물은 재차 이제 4.3%를 넘고 있고 30년물은 4.8%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이제 7조 달러 제6자에 되는 금액에다가 이제 한 해 재정적자 1조 9천억 달러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9조 달러 정도를 이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가 이제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달러에 베팅을 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강달러를 원하는 건지 약달러를 원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아요. 다만 현재 추세는 약달러를 용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만 달러가 이제 최근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죠. 우리나라 원화도 이에 따라서 이제 1,400원 이하로 들어왔는데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원이 이제 강세가 되면 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을 바꿔가지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원래 시장이 이제 강해야 되는 외국인들이 선물 쪽으로 먼저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 면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뒤로 달러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09%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100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추세로 보면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장 시작 전에 3월 이제 무역 적자 이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1372억 달러 시장 예측치였는데 1405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이때 미국의 이제 나스닥 선물이 거의 1.2% 정도 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관세 영향 때문에 이제 2월달, 3월달 이 조기에 미국에서 이제 수입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달에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이 적자 흐름에서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카나다 총리, 카니 총리를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이제 특별히 캐나다에서 미국은 수입을 할 일이 별로 없다. 관세 협상 이런 문제를 할 일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을 좀 들었는데,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그렇다고 한 국가를 51번째 주로 이제 편입하려는 그런 부분에 또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다. 이렇게 받아치는 카니 총리도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그렇게 특별히 영향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이제 15억 달러 정도 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역시 수십억 달러의 그 피해를 이제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도 좀 적지가 않다. 테슬라 역시 장전에 이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 관한 이 자동차 등록 이 부분이 이제 밝혀졌는데, 거의 스페인 마이너스 36%를 시작으로 독일 마이너스 46, 벨기에 마이너스 55, 프랑스 마이너스 59, 영국 마이너스 62, 덴마크 마이너스 67, 네덜란드 마이너스 74, 스웨덴 마이너스 81, 거의 유럽에서 판매가 대폭 테슬라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팔란티에 역시 9% 정도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어둡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켄 이제 경제금융에 관한 이 포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이 주제가 이제 관세고, 모두 다 이제 관세 걱정을 하면서 좀 이 경고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이제 개장 전에 대략 나스닥 선물이 1.2% 정도 강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제 주기도 했는데요. 독일의 이제 메르스 총리 1차 투표에서 이제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차 투표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통과가 돼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증시는 낙폭을 좀 약간 줄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87%로 약간 줄이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개선이 됐지만은 장 막판에 또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0.87%, 17,68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공포의 픽스 지수는 24.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20을 넘어서 이제 위험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30 이상은 아닙니다. 30 이상으로 올랐다가 이제 좀 일부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4.31%로 마감이 됐습니다. 4.3%. 그리고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XLU, 유틸리티만 1.14% 강세를 보였고, 기술주가 마이너스 0.88, 또 이미 소비재가 이제 마이너스 0.94, 바이오가 마이너스 2.82 등 우리 증시에 그렇게 유리한 국면들은 아니었어요. 상당히 잘 버텼다. 그리고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의 빅테크 7종목이 모두 다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장 마감 후 AMD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장 초반에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 시작을 할 때는 0.74%로 이제 이 부분이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나석선물이 이제 1% 오르다가 또 장중에 상당히 반납을 하다가 이런 흐름들을 이제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이틀 만에 이제 재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27% 하락을 18,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플러스 반전을 하질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플러스 반전을 하지를 못하고 마감이 됐는데 현재 60일 이평선이 이제 명확히 깨져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타점이 높은 부분에서 깨져 있었기 때문에 타점이 높은 곳에서 62평이 이탈할 때는 이제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 급락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전처럼 241 이평선 이쪽에선 지지를 받지를 못했었고요. 482평선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채권금리가 굉장히 위험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을 유예하면서 이제 시장을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직 관세 이 부분은 명확히 다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현재 60일 이평선은 19,179원이에요. 주가로부터 3.39% 떨어져 있는데 이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가가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60일 이평선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60일 이평선을 이제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다가 24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이쪽에서 다시 돌파하는 이때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편관세 10% 부과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잖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 보편관세 이하로 낮추려고 그러면 무엇인가 특별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에 대한 완전 협력 미국 배들을 전담할 정도의 그런 조선에서의 서로 아주 긴밀한 협력.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알래스카 이 가스라인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한다든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건설해준다. 협력을 해준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편관세 10%를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도 애를 먹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자동차가 주력 수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세를 낮춰달라는 모든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쉽게 이제 관세를 낮춰주질 않고 있죠. 그리고
보편관세 10% 이하로 이제 낮추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이미 10%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다. 이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쓸 돈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이전보다는 관세 부과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과연 이 모든 지표가 반영이 됐을 때 이제 한 5월달 정도, 뭐 6월달 정도 되면은 다 반영이 된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미국의 경제가 이제 얼마나 그 지표상으로 좀 악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이제 대응에 나설 텐데요. 연준이 그 명확한 데이터를 좀 기다려 보겠다는 뜻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이 부분이 100% 경제 지표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데이터를 좀 기다려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흐름도 여기서 지금 모든 관세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지 않는 이상 뭐 강력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까지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미국 유력 투자 기관들도 이제 2025년도 S&P 500의 목표치를 이제 5,500포인트 이 부근에다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부근에는 다 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미국 증시가 급등해서 경제가 급반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일이나 뭐 9일, 10일 중에 어떤 뭐 중대한 지축이 흔들릴 만한 일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 일이 이제 어떤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 할 것으로 지금 뭐 미국 연준의 오늘 의사결정 이런 부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목을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따라서 급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그 흐름을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480일 이평선에 닿을 때처럼 뭐 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를 하면 트럼프 푸시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어떤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인위적인 조치 이런 것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축을 흔들 만한 그 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무역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도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무역 협상이 다 끝난 이 국가들 여기에 따라서 발표되는 이런 수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위험보다는 상방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9,000원대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이 19,000원대 여기 와서 조금 이제 횡보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P 500도 5,600포인트 이렇게 넘으면서 이제 약간 힘겨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오늘은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0.69%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내일 이제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미국 증시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다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연준의 결과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7일이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인물이긴 관심 인물인데 과연 지축을 흔들 만한 일이 어떤 일인지 저도 지금부터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뭐 최근에 그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역시 흐름이 괜찮다. 무난하다. 뭐 특별히 관세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뭐 그럴 요인들은 좀 적지 않겠나. 다만 영화 산업에 대한 뭐 100% 관세 또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언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항시 이제 돌발 변수로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7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은 마이너스 0.27%, 50원 내린 18,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영역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